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온 걸 상당히 이제 템포리하게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식에 관한 전략은 바벨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바벨 전략이라 하면 이제 성장주냐 뭐 시클리컬이냐 뭐 가치주냐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클리컬하고 리오프닝 뭐 가치주 요런 바스켓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롱텀 듀레이션 뭐 메가캡이 되든 뭐 좀 작은 뭐 이런 성장주가 되든 걔네들을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대5로 어느 부분이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5대5로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리밸런싱 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연초부터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시클리컬한 주식들은 상당히 퍼포먼스 좋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성장주들은 상당히 성과가 안 좋았으니까 5대5로 시작한 게 지금쯤 되면 아마 6대4나 뭐 심하면 7대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5대5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클리컬에 대한 어떤 그 밸류 스탁에 대한 프로핏 테이킹을 좀 하고 다시 5대5로 리밸런싱 한 다음에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러고 한번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가격 오른 거를 일부 차익 실현해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다시 연말 됐을 때 만약에 성장주들이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업트렌드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손실도 만회하면서 연말에 끝나면 어떻게 보면 지수는 크게 안 움직였어도 이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거를 뭐 성장주냐 뭐 가치주 뭐 시클리컬이냐 이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UBS에서. 그래서 에너지하고 파이낸셜즈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죠. 얘네들과 이제 성장주 그런 걸 두 개 본 건데 아무래도 시클리컬한 건 좀 쇼텀으로 보고 있고요. 롱텀 그로스 이런 애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죠. 빅텍이 되든 그거 이제 반반 치킨처럼 반반 석자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있으냐 이건 좀 생략할게요. 아까 있었던 얘기랑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아웃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제 눈여겨보니까 지금 있었던 뭐 변동성은 별로 놀랄 게 아니다.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막 많은 제가 블랙스톤 전망자로 그때 공유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블랙스톤도 그랬고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도 그랬고 상당히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물론 이게 조정이 끝이냐 아니냐 그건 지나 보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데미지 있었고 이제 거의 슬슬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UBS에서 결론은 불마켓이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면 사실 뭐라도 지금 우상향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변동성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야. 결국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전년 동기 대비 한 거기 때문에 작년은 거의 뭐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기름값이 뭐 30몇 불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하면 뭐든지 지금은 뭐 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오를 만큼의 상당 부분은 이미 현재까지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시클리컬한 그 에너지 뭐 파이낸셜즈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가는 룸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점점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지금 당장은 이제 마음 편한데 아마 이게 뭐 한 달, 두 달 더 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롱숏 하는데 기존에 이제 성장주들 숏하고 이제 시클리컬 많이 담았는데 뭐 롱텀 그로스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시클리컬은 그야말로 시클리컬하니까 주기가 있는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꺾인다 생각하면 다시 이제 스위칭이 되겠죠. 시클리컬을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바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 메가 트렌드가 변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아까 말한 고용 쇼티지도 어차피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블랙스톤 자료에서 왜 학교 여는 게 중요하냐? 학교 열어야 어머니들이 복귀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보통 뭐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집에 많이 계시죠. 학교 열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둘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백신 계속 접종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 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긴축한 시기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리플레이션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라.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하고 금융주. 이게 아예 없으면 좀 포모가 되게 심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여기에 좀 이제 있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일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UBS의 뷰고요. 그래서 뭐 스몰캡, 파이낸셜즈, 에너지, 커머너티, 이머징 마켓인데 이거를 굳이 개별 종목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ETF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제 성장주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구조적인 어떤 그 세큘러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롱텀 바이 오퍼튜니티로 생각하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헬스케어, 그린텍 뭐 이런 거 5G 이런 거는 5년, 10년을 끌고 갈 만큼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볼라틸리티가 높아진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ELS 같은 상품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테슬라가 되든 뭐 ARK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주식 가격을 스트라이크로 하는 풋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죠.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게 되면 무조건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살 주식이었잖아요. 어차피 살 주식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가격을 좀 깔아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어놓는 거죠. 만약에 그 가격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풋옵션 팔았기 때문에 풋옵션 판 프리미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컴 전략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볼라틸리티가 높아졌을 경우 풋옵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상장된 풋옵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 주식을 사는 효과인 거죠. 그 스트라이크 가격에. 만약에 그 가격이 안 오면 인컴 받고 끝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변동성을 너무 내 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그걸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하면 또 굉장히 괜찮은 인컴을 얻을 수 있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